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파헤쳐볼 종목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는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 있죠. 자, 이 종목의 기초 체력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기회로 삼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뭐가 기회냐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 제가 이 삼성전자의 공시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서 얼마나 좋은 기업이고 탄탄한 기업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얼마나 있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넘어 9만 전자, 그리고 10만 전자를 넘어서 12만 전자 과연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단기간 내에 급등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도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신 구독이랑 좋아요만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공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3년도와 22년도, 21년도 때 삼성전자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시절, 그때를 좀 어떻게 극복을 해왔는지 이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55기가 23년도고요. 54기가 22년도입니다. 자, 22년도에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300조 정도였어요. 302조. 자, 그런데 23년도에 매출이 259조로 급감하게 됩니다. 약 43조가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43조에서 6.5조로 더욱더 가파르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이익이 약 85%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 수치만 본다면 삼성전자 망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것보다 이 현금 흐름표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62조 가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44조로 줄어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비율을 따져보면 약 29%가 감소했어요. 자, 아까 분명히 영업이익은 85%가 감소를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리 나쁜 수치는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들이 어디로 좀 사용이 됐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유형 자산의 취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유형 자산의 취득, 말 그대로 돈을 썼다는 건데, 자, 이때는 49조를 썼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57.6조를 썼어요. 분명히 23년도에 돈을 더 못 벌었는데 쓴 돈은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럼 이제 돈도 못 버는데 돈도 많이 쓰네? 라고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형 자산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냐?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여요. 자, 그래서 바꿔 말하면 삼성전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구개발에 과연 얼마의 돈을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 자, 22년과 23년도를 비교해 볼게요. 21년부터 22년, 23년도 지속적으로 보면 연구개발비 늘어나고 있고요. 이 총계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이 비중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비와 이 유형자산의 취득, 요거에 쓰인 자본들을 합쳐서 카펙스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만 무려 86조 원의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카펙스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와 R&D 비용, 요걸 합친 비용인데, 분명히 업황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고, 미래를 위해서 유형 자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업황이 좀 안 좋을 때,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제조업들은 변동비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삼전은 이거와 다르게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35%나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높냐면, 이 삼성전자가 감가상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이게 잘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제 전 영상 보시면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좀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줬었는데 이 배당을 줄여버리고, 혹은 주주들한테 증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시비를 발행해서 돈을 받거나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자, 삼성전자 과연 배당을 줄였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그런데 53기, 54기, 55기 변함없이 같은 금액들 9.8조, 약 10조씩 지속적으로 배당을 때려왔죠. 자, 그럼 이거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 더불어서 주주님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 아끼지 않고 진행해 왔다라는 거죠. 원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황을 버티는 마지막 수단이 배당 줄이고 주주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건데, 그러한 짓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왜 이런 짓을 안 했을까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차피 이제 반도체 사이클 돌아오게 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이 두 부문에서 충분히 매출을 끌어올릴 자신이 있었고, 이 고정비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준비를 미리미리 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자, 그 배경에는 이러한 기초 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 하면은 최근 들어서 HBM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번 2분기 때 이 어닝 서프라이즈, HBM 향 매출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HBM 향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컨센을 확대하는데 아주 좋은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컨센이 한번 형성이 되면 좋은 점이, 일단 이 컨센은 누가 사용합니까? 기관이 사용하죠. 기관 투자자 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세력들 눈에 좀 들어갔다는 거니까 이 삼성전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HBM3는 이제 이미 공급에 대해서 확정이 났고 3분기부터 양산한다고 했고, HBM3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4세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화 작업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양산을 왜 할까요? 공급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어디에 공급할까요?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현재는 이제 퀄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연내 통과 가능성 거의 100%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이제 연내에 무조건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라는 이제 확실한 고객사가 생기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매출 지금보다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도 D램과 이 낸드 플래시 요거에 대한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만으로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HBM 매출, 특히 이제 HBM3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HBM3E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매출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씩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될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장은
담보가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 바닥에 싼 가격에 있고 시장이 관심까지 받고 있어. 자, 그럼 이 종목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파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전자가 맞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매수가 맞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9만 전자 못 가고 돌파 안 나오고 다시 하락 나왔다가 상승 나왔는데도 또 조정 나오고 지금 8만 원 밑으로 빠지지 않았냐?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제 죽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이 기회고요. 지금을 공략하셔야 된다 라고 좀 강력하게 컨빅션 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이콜을. 물론 최근에 이제 이 알파벳, 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잉 투자가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엔비디아까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 요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모두 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이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흐름들이 단기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단기적인 악재, 뭐 밸류에이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와주면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좀 매력적인 공략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안에 10만 전자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10만 전자까지 가는데 뭐 짧게 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 거의 500조에 육박하는 기업이에요. 지금은 뭐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서 다시 500조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500조 언저리에 있는 아주 무거운 기업이자 코스피 1위 기업입니다. 이러한 종목이 한 번에 급등이 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신다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어찌됐든 뭐 상승과 하락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AI가 불러온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한, 그리고 슈퍼사이클 한번 오면 최소 1, 2년은 지속되거든요.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충분히 더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찍어 드리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잡아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이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얻어 가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실시간 대응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중요한 자료들 모두 다 전달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제 연락처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니까 박탐정이라고 저장을 먼저 해두신 다음에 저한테 삼성 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자, 그래서 이 스팸 문자와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구독자 분이다 라는 걸 이제 제가 알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로 한번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삼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각종 자료들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으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준비한 단기 급등주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비공개 특별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현재 갑작스러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이미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 위쪽에 있는 해당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소화 단계고요. 소화가 끝나면 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급등이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이 검은색 선 241선이거든요 241선과 이 선은 이제 200선이에요 요 두 선과의 이격도 굉장히 좁아진 상태고, 심지어 이제 200선은 돌파가 나왔죠. 241선 한 차례 터치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고 타점만 잘 공략한다면 이 종목 통해서 충분히 단기간 내에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는 말은 변동성이 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리스크가 좀 크겠죠.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큰 금액을 태우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소액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만 진입을 하셔서 조금 쏠쏠하게 수익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만 진입하셔도 한 30% 수익 난다고 치면 150만 원 수익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수익 보셔도 좀 기분 좋은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소액으로 진입하시고요. 만일 큰 금액 태고 싶다. 저한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진입을 할 거고 타점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